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이제 월마트의 흐름을 보면서 이 문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치 투자의 교과서로 통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첫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내용이죠. 지금 추락한 많은 사람이 일어설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많은 사람이 추락할 것이다. 모든 것은 평균으로의 회귀를 가리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마트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월마트가 추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특히 시장 전체적으로 이 추락을 끌고 내려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월마트 어닝쇼크, 그와 함께 타깃이 같이 어닝쇼크를 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 시장 괜찮은 건가?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의 주가 흐름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내용, 5월 19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타깃 이 당시에 하루 만에 주가가 25% 갭 하락세를 보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타깃의 차트이지만 월마트도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세 전환이 간밤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자 월마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월마트가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간밤 해줬는데요. 내용 보시죠.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는 GDP의 3분의 2, 한 70%를 소비가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이 소비가 하는데 특히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익 전망치 하향폭, 그전에는 크게 하향폭을 내렸다면 전망치 하향폭을 축소시킨 게 눈에 띄었습니다. EPS 상향인데 한 달 만에 조금 더 눈높이를 높였다라는 점을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지만 여전히 지갑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예상보다 다 좋은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가격 인상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미는 인플레이션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비 관련 유통기업들의 상승세를 좀 기입을 해봤고요. 결국 시클리컬 업종이 다수 포함된 다우지수에 고스란히 이 영향력이 전이가 되면서 다우지수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평균 회귀 이론에 주목했었던 시티그룹의 보고서 8월 4일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 시티그룹에서 얻어맞은 주식 우선 매수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회복이 느린 종목을 이제부터는 주워 담아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구타당했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여기에서는 메타, 디즈니, 아마존, 타깃, 오토데스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당시보다 주가의 이 레벨 자체가 위로 올라왔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수급의 빈집이 있고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6월 13일 당잠사 원포인트 정리인데 이 부분과 좀 겹치는 포인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 어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까? 인플레이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쪽이 바로 이 부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료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음식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8일 당잠사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는 부분 체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제품 가격은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갈 때 인상을 했고 이제 원자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부터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수출 데이터가 양호한 삼양식품의 앞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당시에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봐야 할까? 조금 더 확장된 투자 의견으로 방어주 찾기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엔터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엔터의 상승률도 심상치가 않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국내에서 레포트 가운데 보고서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 쪽이 엔터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혼조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 좀 이겨내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 단기간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 랠리에 대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습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침체에 대한 우려를 딛고 강한 소비를 확인하면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 0.2%가량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좀 아쉽긴 했죠.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금융주는 올랐는데 성장주가 눌리면서 나스닥 지수 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바이오 섹터들이 섹터 하락률 1% 정도 나왔다는 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준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산업 생산이 발표됐습니다. 7월 수치인데 이번에 플러스 0.6입니다.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고요. 그 전월 마이너스 수치보다 괜찮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호조를 반영시킨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여전히 제조단과 소비단은 살아있다라는 부분, 시장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장기물이죠.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당연히 성장주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좀 괜찮았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계속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44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고요. 그 전월치보다 꺾인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 이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급등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데이터 이제는 경기 침체가 컨센서스로 맞춰져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마이너스 0.43,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가파르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후에 경기 침체를 사인을 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간밤 GDP 나후 고시가 다시 됐습니다. 3분기 GDP 추정치인데 물론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온 이후에 3분기는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플러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고시됐던 2.5%보다 눈높이가 낮춰져 있습니다. 이날 발표되어 있는 민간 투자 부분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꾸준히 하고 있죠.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보셔도 역시 꼬리 리스크, 꼬리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가 압도적으로 크게 꼽히고 있다는 점.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계감은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간밤 나온 IB들의 목소리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 놀라운 랠리다. 이것은 2분기 실적과 낮은 주식 비중과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긴축의 속도를 천천히 낮춰갈 것이라는 희망. 이것이 맞물린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건상 변한 것은 없다. 모두 심리에 근거한 상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더에 대한 평가도 거의 비슷한 궤고요. UBS에서도 추격 매수는 일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에 과열을 보내는 지표들이 간밤 또 잡혔습니다. RSI라고 보조지표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적 지표로 미국을 볼 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너무 과열됐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긴 한데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했을 때 20-30%가량 올라서면서 이 RSI 지수가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기술적 차트는 일종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겠죠. 이렇게 과매수를 나타내고도 한창 이후까지 추가 과열이 이어지면서 랠리가 이어진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심리가 정말 양호해지고 있죠.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간만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중립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까지 이 공포 영역에 많이 위치해 있었던 이 심리의 계기판이 이번에 탐욕 쪽으로 한 발을 내딛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게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 그것도 과열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빛이 꺼지기 전에 시장 즐겨라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 시장 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시장 지수가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지수의 탄력도에 비해서 종목의 상승률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약보합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시장의 질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순환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추세의 전환으로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여부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의 하드캐리가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그 상승의 이유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애플폰의 수요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전기차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막대한 양으로 필요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우려 진정 효과라는 측면에서 눌려 있었던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측면인데 사실은 세 가지 모두 몰랐던 부분은 아닙니다.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상반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자리 옮겨서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